네, 자, 두 번째 타임인데요. 이제 뭐 수강생분들도 보셔야 되는 거라서 수강생 강의 오리엔테이션 겸한 거라서 좀 짧고 굵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뭐냐? A4지 3분의 1장에서 반장이다. 뭘까요? 여러분이 답변하신 내용들하고 후기를 뒤에 보면 후기도 제가 몇 개 넣어놨는데 그거를 여러분 답변만 모아가지고 A4 용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 디폴트 값으로 놓고 쫙 이어서 치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분량이. 무슨 말이냐? 말할 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15분 기준으로. 꼴랑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값이. 여러분 이제 문자에 익숙하시니까 그 시간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게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길게 얘기하면 뭔가는 줄어야 돼요.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뭐 남들 15분 볼 때 30분 보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경제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에.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죠? 포인트만 잡고 내가 밀 거면 확실하게 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게 좋은 면접이냐라는 말. 물론 공무원 면접이니까 뭐 공직 가치가 내재화되고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 잘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 공무원들이 공직 가치가 내재화해서 뭐 그 많은 사고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냥 뭐 그런 자세 정도로 보고요. 음,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면접이란 내가 그래도 좀 자랑할 얘기들, 조금 준비한 얘기들, 뭔가 조금 더 그게 뭐 경력이 됐건 아니면 뭐 환자와의 관계가 됐건 아니면 그 지역에서의 뭔가 연구가 됐건 하여간 그 무엇이 됐건 간에 그래도 조금 자기가 정리하고 준비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나오는 면접이 좋은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프리젠테이션하는 가는 거죠. 공무원으로서의 나. 따라서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만 하다가 뭐 답변을 못할 건 없는데 그냥 영양가 없는 얘기 소위 말하자면 뭐 그걸 영양가 없는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 말 뭐 이런 것도 좋은데요. 뭐 답변 못할 건 없어요. 못할 건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제가 긴장하면 머리가 해져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라는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들 하시는데 여러분 뭐 필기 보러 가셨을 때는 내가 공부를 좀 했으니 이번에 평균이 90점은 받겠군. 즐겁게 가야지. 라고 간 분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오만 걱정해 가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시간 또 빵꾸 낼까? 답변 밀렸을까? 요즘 또 책형이 다르게 나오나요? 책형도 잘못 체크해서 막 오만 그러고 다 붙으신 분들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면접은 한 100분의 1 정도의 부담밖에 없긴 하는데 이게 약간 심리적인 게 훨씬 크다 보니까 정보적인 것보다 차라리 외우는 시험이면 속 편하겠는데 뭔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얘기한다는 좀 낯설음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좀 있겠죠 당연하게 뭐 사람들이야. 하지만 닥쳐서 머리가 하얘져서 말을 못하는 분은 제가 여기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걱정 진짜 되시고 그러시면 저랑 내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제 손모가지를 걸 테니 본인은 한 10년 연봉 정도를 걸어서 한번 내기를 해보죠. 멀쩡하잖아?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좀 긴장되고 좀 버벅은거리더라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리고 말할 총량이 딱 정해져 있다. 그죠? 뭔가 막 열심히 얘기하면 또 면접인이 뭐 그냥 별 의지가 없으시면 그냥 끄덕끄덕거리면서 계속 듣고 있죠. 끄덕끄덕 그럼 리액션 좋은 줄 알아요? 아이고, 얘가 또 그냥 뭐 대본 외우고 있구나. 끄덕끄덕 하시면서 체감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또 뭐 조금 면접을 그러시면 또 질문 시간 이렇게 안 배보셔갖고 이거 중간에 잘리면 되게 더 긴장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 어떤 말의 경제를 좀 연습을 하셔야겠죠. 요게 내용적인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안정감 있게 항상 잊지 마시고요. 뭐 이제 면접 준비하다 보면 오만 자료들 막 프린트해 놓고 막 하다 보면 막 쌓이죠 막. 딱 보시면 참 쓸데기 없지 이게. 꼴랑 이거 얘기할 건데. 이 안에서도 세 문장 혹은 길어봐야 다섯 문장 얘기하는 겁니다. 길어봐야 한 문장, 한 질문에 참 할 게 없구나. 자, 이랬을 때 면접을 조금 더 잘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저렴한 표현으로 이제 밀어넣기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밀어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내 자랑할 거를 기다리지 말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희망 업무에서 막 사업 막 아이디어를 막 열심히 냈어요. 막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질문 세트 중에 하나를 봤죠? 거기 희망 업무 물은 거 보셨어요? 맨 뒤에 하나 있지만 다른데 희망 업무 안 묻는 거 드립다 많아요. 뭘 꼭 묻는다는 건 별로 없어요. 뭐 근데 되게 자기소개는 시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부터 뭔가 들이밀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야지 질문을 받을 찬스가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런 약간 테크니컬한 측면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이라도 좀 잘 보려고 하시면. 그 정도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래 A4지 반장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반응은 선생님 답변 못해서 말아먹었어요 라는 분은 한 분도 없고요. 아,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못하고 나서 너무 아쉬워요. 이번 주 좀 열심히 했는데 요런 느낌 이게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자,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쪽, 여러분이 가실 남쪽은 어디냐? 여기다. 내 자랑이랑 지역사랑 또 이런 간호보건 뭐 하여간 관련된 업무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때 이때 간호는 병원에서의 간호가 아니죠. 지역에서의 간호사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나중에 강의에서 제가 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소위 말하자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릴 테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이제 보건소가 조금 더 정상화가 될 거예요. 또 두 가지 이제 보건소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한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정제된 자료를 보고 그 나름대로 생각도 좀 얹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보면 뭐 공통적인 뭐 모자 보건 사업이나 금연 사업이나 뭐 치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또 지역에서 고유하게 하는 것들이 또 일부 있어요. 또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이해 뭐 자랑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것도 좀 찾아보시는 것들 뭐 이런 게 그거에 대한 간접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이쪽 분야에 업무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해보면 돈도 좀 얼마 안 들고 주민들에게 좀 편익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시면 또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이런 게 이제 간접적인 지역사랑 업무사랑 아닌가 싶어요. 역량적인 측면들 여기는 꼭 뭐 그 간호직분은 술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기술이라고 쓰면 될 걸 왜 이렇게 그런 특이한 용어를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주사 놓는 것 레벨도 있고 레벨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뭐 나름대로 역량이죠. 정신보건 쪽 근무하셨던 분들이면 뭐 지역에서 좀 정신보건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게 돼가지고 해봤던 거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뭐 자랑일 테고요. 뭐 경력이 없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학교에서 뭐 봉사활동도 하고 또 두루두루 배웠으니 내가 좀 빨빨거리면서 지역 주민 만나고 이런 좀 어떤 활동성이거나 적극성 뭐 이런 걸 조금 더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간호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또 뭐 그 보수 교육이라고 하던데요. 나중에 이제 간호사 협회 같은 데 보면 되게 이제 뭐 그 경단녀분들 이제 다른 몇 년 만에 아이 낳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보수 교육을 하잖아요. 뭐 그런 데다 뭐 들어가서 좀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면 간호협회에서 아예 그 방역 관련된 것들을 따로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걸 열심히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또 선배들 중에 또 오만 병원에 계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노하우 같은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지 뭐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경력이 길면 길다고 걱정, 없으면 없다고 걱정, 그죠?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걱정, 그죠? 걱정 천지이신데 그러실 필요 없다. 아무 상관없다. 자, 포인트는 얘다. 여러분이 가셔야 될 남쪽 나라, 북쪽은 가지 마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 그만둘래요. 버팁니다. 힘들어도. 그죠? 딴소리 안 하고. 이 모든 거를 통칭한 말이 전 안정감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성이라는 말 여러분 아마 생물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생물의 특징은 항상성이다.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죠. 그죠?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몰라요? 졸업한 지 좀 되셨구나. 제가 뭐 전공이 이쪽이라 아직까지 몇 개 주억주억 아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또 코로나 같은 위급 상황이거나 혹은 가끔 산불 나도 갑니다, 여러분. 공무원 다 가서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굶시렁거리지 말고. 이제 폭우 떨어지면 갑자기 또 다 차출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뭐 다리 같은데 길막하고 뭐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요. 뭐 구제역이다. 그럼 뭐 보건직만가 몇 명이나 된다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지방직은 그런 행사한다. 무슨 축제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만 가면 좋아.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래.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상이니까 오만 것들을 다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점들. 그래서 오래 다닐 사람이 중요해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돈을 더 주지 않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거나 또 무엇보다 또 요즘 조직 융화, 요즘 MZ 세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었어요.
어? 그 여담이지만 사해 문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문서가 사해라는 바닷속에 아직 양피지로 만든 게 짠물에 들어가 있다 보니 진흙탕에 온전히 복원이 돼가지고 했는데 복원을 해놓았더니 그때 거기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어, 그게 역사 발전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싸가지 없는 애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 싸가지 없던 분들이 올라가시면 꼰대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뭐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요즘 워낙 뭐 이번 통계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그 드나는 걸 연금공단에서 바로 체킹을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5년 내에 그만두는 분이 한 30, 20%대 30%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보니까. 물론 이제 딴 데를 가시는지 이동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래서 와 보니까 야 뭐 보람도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하면 돈도 얼마 못 벌고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진짜 아예 뭐 이러는 분들이 이제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위기감들이 있고요. 일선에 가시면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차라리 안 오면 비우면 뭐 계약직이든 돌려가면서 하는데 왔다가 일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몇 달 만에 저 그만 왜? 아니 그냥 제가 좀 다른 조용히 사라져요. 그러면 이런 빵꾸나지. 또 거기 충원하려면 한 달 돼 충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빵꾸 났다고 또 올리고 도나 시에 그리고 또 거기는 행정안전부에 올리고 행정안전부 기재부랑 협의해서 또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도 안 들어줘요. 100명 필요하다 그러면 30명도 안 나옵니다. 티오 한 명이 되게 귀해요. 그래서 지방직은 특히나 아주 귀해요. 예, 그래서 애써갖고 받아왔더니 그럼 이제 한 1년 혹은 1년 반 있다가 또 신규가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또 일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또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죠? 그러면서 맨날 머리 아프신 그 과장님들이 여러분 1.5m 앞에 와 계십니다. 느낌이 오죠? 어떤 느낌으로 나를 보는지. 오케이? 자, 그 느낌을 잘 가져보시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이런 빵꾸 나는 것처럼 참 그런 게 없어요. 서로 간에. 리얼 월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을 보는 시선은 바로 요게 중요하다. 그죠? 요게. 다음. 자, 이제 1부또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제가 오픈 특강 할 때는 초장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성적도 좀 합격권인 것들 이렇게 좀 넣어 보시고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제 끝나시면 이제 커트라인 분들 붙을 줄 모르는데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좀 나와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좀 잘 보려면 아까 질문을 보면 알겠지만 아니 뭐 답변을 좀 잘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준비하면 뭐 확실하게 뭔가 차별화되는 것도 아니 뭐 공부한 걸 물어보면 내가 열심히 외워가지고 막 시험이라도 잘 보겠는데 그것도 아닌 그 애매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이 원래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나마 차별할 수 있는 건 몸준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반대말은 뭐준 머리로 면접 준비하기 홈페이지 보기 궁리하기 후기 보기 이런 게 이제 머리로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몸을 움직이는 것 몸으로 가는 거. 이게 그래도 조금 성의를 표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도 한번 갔다 오시고요. 예. 또 지금은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고 뭐 선별진료소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렇긴 합니다. 물론 이제 보건소는 지금 아직도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쫄래쫄래 간다고 들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인 찬스를 쓰시든 아니면 뭐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는 데 있으면 가든 아니면 그냥 쭈삐쭈삐 가셔갖고 제가 좀 뭐 좀 이렇게 하시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뭐 약간 사업들이 뭔가 있다면 기관 홈페이지 좀 보시고요. 뭐가 있으면 좀 조금이라도 뭐 참여하고 내가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그나마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몸중 관련된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뭔가 가서 뭐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뭐 그건 각자 좀 의지를 가지고 먼저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뭐 물불 가릴 거 없이 뭐 들이민다, 들이댄다 약간 이런 느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지원 시군에 특히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다녀오시고요. 뭐 문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다가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선별진료소가 어디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뭐 좀 거들 게 있으면 보시고 뭐 직접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약간 지역에 관련돼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서 내가 좀 옆 지역이나 좀 조금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지는 않아도 예 그래도 뭐 하다못해 월세방도 좀 알아보시고요. 보건소 바로 건너편에 예 저 알아봤습니다. 보건소 바로 건너편에 월세 예 철에 50짜리 제가 가계약 계약금 10만 원 걸고 왔습니다. 부처만 주시면 제가 바로 예, 출근 거리 5분 말은 뭐 못해요. 이건 싫어합니다. 뭐 간호직분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도 모 분께서 맨날 막 웃으면서 아니 뭘 믿고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뭐 저 열심히 준비해서 꼭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이 계약금을 준다고 하셔서 예능 있게 보세요. 예, 그런 게 좀 적극성이라는 게 뭐 전 적극적이에요라고 이렇게 이게 얘기 말로 하는 게 제일 하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들 그러실라 그러지 마시고요. 예, 다른 방법들 좀 찾아보시고 뭔가 좀 적극성을 좀 보여주는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의지. 다음에 또 이렇게 머준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하셔서 뭐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좀 알아보시고 좀 검색도 좀 해보시고 뭐 해외 사례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참신한 또 해외 사례보다 이제 다른 지역 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다른 지역 거. 뭐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서울 쪽 보건소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예. 다른 이유는 없고 사람 많고 돈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 좀 보시고 뭐 서울시에서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 생각해 봤는데 아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다 뭐 그죠 예 조금 이렇게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적극성을 보여주는 예, 몸으로 머리로 뭐 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랬다고 꼭 뭐 어떨지 될지는 뭐 제가 알 길은 없고 면접은 성모함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할 수 있는 게 요 정도가 아닌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로드맵은 일단 기출을 장악하는 거야. 뭐 물었는지 정확히 사이즈를 알아야지 뭘 준비한지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필기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풀이의 해제들을 다 보셨잖아요. 아,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아, 이런 걸 가지고 낚는구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필기 때 그렇게 공부하신 거 아닌가요? 면접도 시험입니다. 그죠? 시험이라고 얘도 이거로 하는 것만 다를 뿐 시험이에요. 묻는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에는 뭘 평가하겠다는 평가 단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따라서 뭐겠습니까? 뭐 물었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해서 어떤 답변들을 다양하게 했는지를 먼저 빨리 정복하셔야지 내가 뭘 준비하겠다는 게 분명하게 서겠죠. 일단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직같이 무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제발 거기는 북쪽은 아닌데 저는 한 동쪽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갈 땐 남쪽이에요. 동쪽이 아니고. 이해하셨죠? 엉뚱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되게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가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밥은 보시면서 스스로가 자꾸 아 나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아 이런 답변도 또 괜찮네. 아 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면 또 괜찮게 보이겠다. 이렇게 쭉 비교해 가시면서 내 거를 튜닝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나는 뭘 말할까? 저는 이제 말 재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말할 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 경험도 하나 적어놓고 그죠? 꼴통 아니에요 이런 경험도 하나 적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도 좀 생각해 놓으시고 경력상들도 간단하게 왜 길게 얘기 못 한다니까 1시간 면접 보면 다 얘기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꼴랑 요거밖에 얘기를 못하니 압축적으로도 해야 되고 다 얘기 못하니 한두 개 얘기도 해야 되겠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선택과 집중. 그러려면 내가 어떤 걸 좀 정제를 해놔야죠. 정제를. 그죠? 이게 말재료 준비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 말재료에 지향할 바는 아까 내 자랑, 지역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몸으로 좀 할 수 있는 게 좀 그래도 성의 표시할 게 좀 있으면 뭐 좋겠죠. 꼭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할 거니까. 그죠? 이거 하라 그러면 꼭 또 엑셀에다가 대본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뭐 손발 묶고 뛰는 거랑 비슷한 거라서 예, 바보되기 딱 좋습니다. 예, 바보되기. 그 다음에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질문 평가지를 송하생한테 드리는데 모의 면접 때 뭐 10분, 15분 정도 쓰실 수 있는 질문 세트를 제가 만들어 드려요. 이렇게 시리즈로 쭉 단계별로 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 그런 거예요. 미션이 그런 게 있어요. 희망 업무는 질문지 없어요. 질문지 없는데 희망 업무를 꼭 어떻게든 밀어넣는 연습. 그죠? 장점이라는 질문이 없는데 내 자랑을 어떻게든 넣어야 되는 연습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밀어넣는 연습. 요거를 저거 뭐 예전에는 알아서 하시라고 했었는데 다 알아서 못 하시고 또 엄한 대로 가셔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지난해부터 하긴 합니다만 질문 평가지를 따로 시리즈로 이렇게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프린트 하셔갖고 서로 예, 질문들 있고요. 체크 뭐 5점 만점에 3점, 2점, 5점, 1점 이렇게 좀 체크하는 방식 양식지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거대로 반응이 되게 좋아요. 딱딱딱 그거만 하면 되니까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고 엄한 거 좀 하지 마시라고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보느냐? 수강생분들 계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카페에 가시면 꼭 등업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 등업.
카페 등업을 하시면 간호 수강 자료 게시판이라는 데를 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제 카페 모든 그 외 모든 자료는 다 오픈되어 있고요. 오히려 여기만 수강생들만 들어가는 자료실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교재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교재 말고 교재는 몇 버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기출질문 세트는 링크를 타고 가시면 폰에서 구글 문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보시면 각 지역별로 간호, 보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신 질문 세트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모아놨으니까 오며 가며 보시면 질문 사이즈를 간단하게 아실 수 있고요. 각 지역별로 뭐 강원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강원 링크 타시면 강원은 두 개밖에 없기는 한데 인원이 워낙 적으시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강원도 강원도 도 내에서 이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일 걸로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혹 지역에 관련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지역은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여기 코멘터리도 있죠. 면접을 보시고 나서 뭐 이렇게 진행되고 분위기나 느낌 되게 저랑 카톡으로 제가 물어봐요. 카톡으로 여쭤보고 알려주시고 또 그날 중계를 제가 해드립니다. 중계를 다른 지역 것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카페에다가 아마 수강자료에다 링크를 아마 다시 하나 올려드릴 텐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 머무른지도 그냥 자동방으로 알게 되니까요. 뭐 그래봐야 특별한 질문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좀 아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가 여러분을 덜 불안하게 해줍니다. 그죠? 사이즈를 아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후기는 여기 2021년도 이전 건 따로 모아놨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면접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거는 이제 뼈라면 이게 살까지 붙은 거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넘버가 매겨져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역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들만 배우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 그래서 물론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본령 합집합 개념으로 보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꼭 자기 지역 것만 보지 마시고요. 자기 지역 걸 뭐 무선에서 물론 보시겠지만 그래서 뭐 근데 인천이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어떻게 됐는지 흐름들 또 비슷한 질문도 좀 비교도 좀 해보시고 되게 이 정도 얘기하는구나라는 어떤 기준점 레퍼런스가 있다는 게 되게 편해요. 뭔가 준비할 때 기준이 딱 생기니까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고 뭐 다 좋은 후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복귀가 아주 자세하게 해주신 분도 있는데 뭐 아닌 분들도 일부 계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지만 대충 큰 그림을 잡기에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수강생분들은 반드시 제 강의 듣기 전에 그죠? 어쩌면 제 강의보다 10배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강의 듣고 퀄이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일단 시작 포인트는 얘를 자기 지역 걸 먼저 보시고 뭐 다른 지역 거라도 한 10개 이상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기 지역의 질문 세트 먼저 쫙 일단 일별하시고 두 번째 자기 지역의 후기 뭐 몇 개 지역은 또 몇 개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옆에 아무데나 좋아요. 뭐 아무데나 좋은데 한 10개 정도는 쫙 보시면서 전체적인 답변의 사이즈까지 파악하신 다음에 일장 기출 세트부터 좀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후기는 이건 덤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렬 전공이라고 제가 따로 한 건데 간호직 같은 거 링크를 타고 가시면 그냥 후기가 아니고요. 질문별로 분야별로 묶은 거예요. 요거는 제 교재 3장에 보면 빈출 질답이라고 해서 이거 일부를 또 발췌를 해서 제가 교재에 실었고요. 뭐 주요하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보시면 개인 역량 지원 동기, 지원 동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냥 테마별로 묶은 편집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풀 버전을 보시고요.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흐름을 좀 무시하고 잘라가지고 아까 보셨던 뭐 희망 업무다. 희망 업무 들어가 보시면 희망 업무에 뭐 서울도 있고 뭐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디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뭐 전국을 이렇게 발췌한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절을 준비하실 때 요 파트를 먼저 한번 쓱 보시면 되게 이런 사이즈를 하는구나. 뭐 비슷하게 하겠다는 분도 계시겠고 조금 이것부터 좀 다르게 가야겠다라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 역시도 기준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에 좀 평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하나를 말로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신 걸 전제로 하고 자꾸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 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날 셉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이게 또 여러분께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 평가제는 나중에 순서대로 드리게 될 테이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작 뉴턴입니다. 과학계 별이시죠. 여기 뭐 잘 안 보시겠지만 I have seen father m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 거인 어깨라는 영어의 이디엄이 있죠. 거인 어깨
내가 이제 마이닐레기 법칙 이런 거를 발견한 거는 내가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인 어깨라는 게 이디엄에 있어요. 뭐 노래 제목도 있죠. 겸손의 아이콘이죠. 선배 과학자들이 싸우는 어깨. 그러니까 선배 과학자들이 거인이라고 쓴 거예요. 어깨 위에 내가 앉은 난쟁이 같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멀리 본 게 아니라. 그죠? 겸손의 우수다반이잖아요. 예. 자, 후기 보시면 여러분 선배들이 쌓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부터 스타팅 포인트는 하시는 겁니다. 그죠? 면접이 뭐 10부 능선이라고 산이라고 친다면 해안선부터 뭐 열심히 걸어 올라가셔도 돼요. 뭐 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적어도 5부 능선이나 한 6부, 7부 능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거기서부터 딱 내려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올라와요. 이해했어요? 야, 그런 식의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모아봤더니 질문 세트는 간호직만은 188개, 면접 후기만은 49개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모으느라고 진짜 한 3일 개고생했거든요. 예전에 그냥 지역별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딱 있었는데 그걸 또 다 모아갖고 따로 모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교재 만들면서도 몇 권 안 팔릴 건데 참 애쓴다 이러면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뭐 강의는 안 들으시더라도 좀 책이라도 사주셔야지 내년 혹시 이러면 제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1000명이면 한 7, 8권은 안 팔리겠어요? 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제가. 내 돈 내는 건 아니어서 학원에서 돈 내고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는 약간 오픈 특강 그 오픈 자료 뒤에 보면 좀 몇 개 실어는 놨어요. 실어는 놨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뭐 꼭 좋은 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참고점이 되니까요. 자, 이걸 항상 수강생분들은 항상 이것부터 보시고 제발 차분하게 또 이게 폰에서 보기 되게 편해요. 구글 문서라서 그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서도 보시기 편하니까요. 오며 가며 이렇게 좀 늘 보시면서 좀 벤치마킹 겸 본인이 아이데이션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네요. 지방제를 이렇게 직렬별로 따로 만든 단독 교재 자랑해야지라고 해서 간호 여기다 그죠? 여기 좀 제가 좀 인터넷으로 좀 실물은 못 갖고 왔는데요. 뭐 책 사이즈는 쪼매난 그냥 작은 책 사이즈입니다. 소설책 사이즈. 제가 수험서 막 대따시만하게 큰 거는 혐오하는 사람이라서 그 제 뭐 내용은 좋습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서 들으시고요. 제 그 제 원칙은 스타벅스 위에 올려놔도 창피하지 않는 책. 이게 모토입니다. 뭐 내용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왜? 이게 뭔지 모르거든.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 이게 뭐지? 뭔가 일선은 보이는데 수험서 같지 않아서 아주 좋죠. 누가 이제 그렇더라. 피팅 교재를 스카라고 하더만요. 스터디 카페에 올려놓고 나와야지. 이러겠잖아요. 간지용. 간지용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되게 핸디합니다. 또 200, 뭐 좀 더 막 넣으려고 하다가, 뭐, 예전에 사실 교재에 그냥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별로 필요 없는 자료가 있다시만 이렇게 있는데, 좀 가볍게 하자. 그래서 200페이지니까 되게 얇을 거예요. 두껍지도 않고요. 좀 아카이브 북 정도는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강의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냥 교재만 보셔도 뭐 물론 이제 풀 버전은 아니고 발췌긴 하지만 또 나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어디에서도 보시기 어려운 자료들일 겁니다. 그 자료 그 자체의 성격만 하더라도 뭐 강의까지는 안 들으시더라도 좀 보시고 스터디하실 때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스터디 하실 때도 아까 그 기출심사 때 아무거나 랜덤으로 골라갖고 물으면 실제 질문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자랑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일단 수강생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가장 컴팩트하게 잡소리 안 하고 좀 체계적으로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 느끼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으시긴 합니다. 근데 이런 강의가 있는 줄 모르는 간호직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왜냐면 이쪽이 간호 쪽 사이드에서 학원을 접근성이 별로 없다 보니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100명 뽑으면 한 5명 들으시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아름아름으로 좀 하고요. 제가 왔더니 또 어떤 간호학원에서는 뭐 이런 강의 있다고 필요하면 들으라고 또 안내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시에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들으시는구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져서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나? 맨살 카페에서 갑자기 네임 든가 이랬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뭐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감사 인사는 나중에 자본주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모든 강의가 후기 아카이브가 다 모아져 있고요. 아마 뭐 간호학원에서도 이렇게 모아진 아카이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든 강좌는 이렇게 유튜브 지금 유튜브이긴 한데요. 수강을 하시면 모든 강좌가 라이브로 갑니다. 그러니까 학원 유튜브는 아니고요, 당연하게 로그인 하시면 실강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로 다 중계가 되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상관없이 그걸 상관없이 다 모든 거는 다 인강으로 올라갑니다. 선생님 실강도 보고 나중에 인강도 봐도 되나요? 아니 뭐 되기는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보고 땡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강의에 목숨 걸지 마시고 한번 쭉 들을 때 그냥 듣고 그냥 정리하는 용도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라이브로도 다 인강도 올라가니까요. 예. 유일한 학원입니다. 예. 제가 막 주장을 해가지고요. 예, 저만 주로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하니까 뭐 그때그때 지역에서도 굳이 뭐 서울 와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의 면접을 하는데 모의 면접은 물론 이제 실강 오시는 분들도 하는데요. 예, 그 줌으로 합니다. 예, 줌으로 한 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학원을 못 나오게 돼서 학원이 폐쇄된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줌을 쓰긴 했는데 지금은 쓰다 보니까 이제 늘어가지고요. 뭐 화면 전환도 막 되고요. 예, 뭐 아주 잘해요. 혼자 하는 건데도 그래서 훨씬 더 아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은 뭐 전국에 어디서나 인터넷만 되면 되고요. 다른 장비 필요 없고 그냥 휴대폰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노트북보다 휴대폰이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 면접을 뭐 지역별로 이번에 일정이 다 다르고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좀 아주 빨리 시작하고 어떤 데는 조금 뒤에 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뭐 지역 구분하지 않고 모의 면접 시간을 정해서 뭐 주로 이제 오밤중에도 합니다. 오밤중에도 밤 12시에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 드리면 그때 한번 오셔서 그 좀 참여도 하시고 또 특히 다른 분들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후에 그 녹화는 제가 해서요. 사후에 보시게도 하는데 뭐 학원에서는 이 줌은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서 그러니까 뭐 공개되는 유튜브 말고요. 그 내부 링크만 알아볼 수 있는 비공개로 해서 수강생분들한테는 나중에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뭐 몇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좀 오셔서 특히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이 보면서 면접위원의 눈으로 쫙 매들리로 보면 내가 면접위원으로 생각하고 어떤 친구가 더 좋게 보이나 좋게 들리나 나 같으면 이 사람은 누수주겠다 이런 거를 본인이 깨우쳐야 돼. 물론 스터디 하시면서도 느껴지겠지만 또 이 맛이 달라요. 예, 맛이 아주. 그래서 쭉 듣고 또 다른 분들이 좋은 답변들은 또 벤치마킹 할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서로 같이 도움이 되자는 취지여서 그렇고요. 제가 대원칙은 이렇게 고립된 골방에서 맨투맨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한테도 좋을 거 없어요. 그 고립돼서 뭔가 잘할 것 같고 이렇다 생각이 들지만 오픈돼서 다른 사람을 집단적으로 같이 해보고 같이 커멘터리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특정인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봐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업이라고요. 같이 뭐 코멘트 들 것 드리고 뭐 아이디어 가져가 드릴 수 있는 건 같이 드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도 마찬가지 아까 질문 편까지는 따로 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요거에 엔간하면 맞춰서 물론 이제 지역별로 워낙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다 모든 부분을 시기적으로 맞춰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대한 뭐 아까 사전 조사서 이런 거 쓰는데 경기 같은 데 있으면 뭐 그 모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딱 드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터디도 기본적으로 짜드리기는 하는데 인원도 적고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딱딱 매칭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단톡방에서도 좀 구하시고요. 엔간하시면 줌으로 하세요. 그냥 편하게들. 예, 또 여성분들만 되게 많으시니까 간호직분들은 뭐 부끄러울 거 별로 없잖아 서로 간에 까놓고 말해서 면을 그리면 뭐 어때? 아무튼 그렇게 좀 줌으로 하시는 것까지 좀 포함해서 좀 내가 연습하려고 하는 거지 뭐 스터디 팀을 잘 운영하는 게 면접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잘하는 게 면접 준비를 잘하는 것 같은 착시가 좀 있죠.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연습을 같이 좀 각 잡고 같이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스터디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정보방, 카톡방 이제 엔간하시면 혹시 수강생분들이라도 안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제가 강의 기획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와서 거기 제가 뭐 소통을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가끔 뭐 자료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 혹시 여러분들 최근 뉴스 같은 거 뭐 혹시 간호 쪽이나 직렬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이제 간혹 링크도 넣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간하시면 들어오시고 또 질문할 게 있으시면 개인톡도 아니라도 여기서 같이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엔간하면 들어와 계셔라.
그러면 뭐 면접 정보 때문에 내가 어딘가 뭐 낙동강 오리알처럼 어디 뭘 모르고 혼자만 이런 일은 없다 정도로 해서 좀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 쓰는 거라 이쁘죠? 예. 아마 폰에서 보시기 되게 이게 되게 좋아서 저도 배워가면서 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 뭐 다 기본적인 정보는 여기 다 있습니다. 뭐 등급은 어떻게 하고 해서 뭐 어쩌냐 묻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딴 거 아니고 여기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스케줄이 지금 일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다 먼저 말씀드리고 카페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지 캘린더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마 시간 되는 대로 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줌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 4개가 한꺼번에 돌아가가지고 좀 시간을 빼기도 좀 상당히 어렵고요. 또 강의실도 아마 지금 현재 학원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개강 시즌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대목이에요. 예, 그래서 뭐 강의실 잡기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냥 뭐 되면은 줌을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강의실이 아니고 뭐 제 개인실에서 그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세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강의가 들어가고 강의가 인강으로 어떻게 올라가고 또 나중에 시간 없으시면 제가 별표도 좀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항상 이거를 좀 북마크를 요 링크를 북마크를 수강생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그러면 언제 뭐 하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제 러프하게만 적어놨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그때그때 늘 적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각자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시잖아요. 하자마자 바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필기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다 개개인의 스케줄이 달라서 제가 뭐 개개인을 맞춰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저는 이제 예정된 진도대로 다 이렇게 나갈 터이니 본인은 뭐 중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 요거에 맞춰서 또 나중에 제가 골라드리는 건 골라드릴 거고요. 지난 실습 같은 건 모두가 다 하여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습만 하고 사라지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페든 아니면 뭐 학원에서 하는 실습은 당연히 이걸로 하니까 이제 영상이 학원 강의 학클세 그 인강 강의실 올라가져 있겠고요. 개별적으로 줌을 하는 실습은 카페에서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것도 다 보시는 것도 좀 지겨울 테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약간 편집해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이제 뭐 좀 나눠 놓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각각의 뭐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좀 적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카이빙이 좀 돼서 또 자기 지역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죠? 지역의 질문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간호직인 경우는 특히나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보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그게 일반 행정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지역도 가리지 마시고 지역도 가리지 마시고 그냥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좀 항상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예, 뭐 죄송합니다. 제가 꼰대라서 한자를 쓰는 게 그렇습니다만 일체 유심조 외사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게 이제 원효의 그 해골바가지물의 고사에서 나온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면접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뭐 머리 좋으시고 뭐 다른 경력이 있으시고 다 뭐 자격 기준으로는 다 되어 계신 분인데 그러면 불안이 뭔지와 또 일부 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갖는 더 큰 부담이 얹어지다 보니 뭔가 이렇게 좀 특히 간호직 면접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은 편이시기는 합니다. 아까 뭐 그런 거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은 앞에서 제가 뭐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1절만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처음 면접 강의했을 때 처음으로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제 카페에 거기 쓰던 말을 제가 늘 인용을 하는데요. 면접위원한테 보기 전에 내 자신한테 먼저 보는 시험 같더라.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멘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못할 거 없거든요. 닥치면 답변 더 잘합니다. 또 관건은 뭐다? 내가 준비한 얘기 좀 자랑할 얘기 조금이라도 더 하고 나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야 자꾸 이게 밀어넣을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너무 긴장하시고 너무 걱정이 많아지면 뇌가 얼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말은 하는데 진짜 그냥 영향가 없는 얘기만 하다가 그냥 나와서 아쉬워요. 그렇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기간에 그냥 아예 뭐 내가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나오면 되지 뭐 이 정도의 느낌, 오만 걱정. 아까도 봤더니 뭐 봉사활동 없는데 안 되나요? 제가 거기 안 사는데 어떡하나요? 경력이 없어도 괜찮나요? 나이가 많은데 너무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참 그죠? 제가 상관없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정도로 좀 그 마음을 좀 다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좀 연배가 있으시면 경륜, 짬밥, 그죠? 위기 상황의 대처력 이런 걸로 가시면 되고 경력이 없으시면 빠리빠리, 적극성, 친절, 그죠? 에너지, 화이팅 뭐 이런 걸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2탄인데요. 뭐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한자 영어. 뭐 티베트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는 말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다 닥치면 더 잘하시게 되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구부 아마 여러분 이제 뭐 다니시면서 준비하셔서 그런 절박감이나 간절함들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으셔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라 뭐 간혹 오는 지원 이후야 뭐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내가 지역에 좀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겠다 이런 의지와 각오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9.5분 운생까지 오셨는데 그냥 한 발자국만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 뒤에다 미끄덩 뭐 이렇게 할 걱정하실 건 아닌데 그래도 마지막 끝난 건 아니니까 아직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시되 최선 이러지 마시고 그래 하다 보면 되지 뭐 이런 좀 자신감 있는 최선이면 좋겠어요. 뭐 그까이 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겪어보셨을 텐데 뭐 이까이 거 이런 느낌으로 최선은 다하지만 마음은 좀 편안하게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니까 축배는 조금 나중에 드시고요. 원래 그런 말씀 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혹은 미리 크리스마스. 올겨울은 따뜻하게 가족과 애인과 함께 예? 그죠? 올겨울은 봄을 즐길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올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내자.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럼 다 끝나시는 거니까요. 예, 죽을 때까지 잘리지 않는 직장.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왕이면 좀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스트맨 스탠딩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병헌 나왔던 그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물론 이제 강의하면 처음엔 뭐 다 해줄 것처럼 다 하는데 마지막에 끝나서도 또 면접 보시는 날까지 중계도 해드릴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줌 켜가지고 뭐 좀 특이한 문제가 있으면 해설도 드리고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정보적인 거나 이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만 보존하셔서 그냥 따박따박 준비할 거면 준비하자. 그 정도의 느낌으로 PT윤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자, 감사합니다.